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주가 추락하고 부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지금 한국 시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 낚시 흐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페이크를 쓸 수가 있어요. 그 가진 자들이 페이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자는 누굴까요? 외국인 기관이겠죠. 유심히 가장 잘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다우랑 S&P 500이 오르고 있다. 이거는 경제가 회복된다는 낙관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도 보급되고 모든 게 웰던이죠. 오펙 플러스가 산출량을 부스트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오일의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사우디 아라비아가 자기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상쇄시킬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같이 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랑 그런 상황이에요. 터키에 리스크가 있답니다. 하이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리스크가 있다. 터키는 외화를 굉장히 많이 빌린 나라라서 터키가 고꾸라지면 돈을 못 받는 나라가 많습니다. 터키의 경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잉이 오르고 있다. 코웬이라는 투자회사가 평가를 했는데 이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잉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거의 수직 하강하고 있습니다. EU가 80빌리언 유로라고 하면 거의 100조 원 넘습니다. 100조 원 넘는 돈을 경제회복기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올해. 저런 것들은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내신입니다. OECD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8%다. 세계 경제는 5.8% 성장한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별로 낮죠. 왜냐? 우린 백신 보급이 늦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점과 실책은 백신의 보급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 다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죠. 이게 빨리 풀려야 할 텐데 한 7월쯤 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끼게 한다고 하죠. 누가? 백신을 맞은 사람이. 그럼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구분이 어려울 겁니다. 배지를 준다고 하는데 그걸 달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7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그럼 7월 8월쯤 되면 완화돼 있겠죠. 그럼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경제가 괜찮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주식시장은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 뒤에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퇴직연금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수익률 1%대에 머물던 예적금을 해지하고 DC형으로 굴렸는데 20% 넘게 수익을 봤다라는 소리입니다. 저 A씨는 실존인물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DC형 키형 짱인데 이게 아니고요.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DC형에 돈이 많이 몰릴 준비가 됐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애들도 미리 대비해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퇴직연금이 몰려온다. 퇴직연금이 몰려온다. 돈 내기 싫으면 빨리 사진 백업 하세요. 구글 포토 1일부터 유료화. 구글 포토가 한 6년 동안 무제한으로 했어요. 그냥 고화질 사진이면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게 해줬죠. 저도 잘 쓰고 있었습니다. 구글 포토. 근데 이제 돈을 내라는 거죠. 얘들이 사진을 모은 이유는 IT 업계 분들은 아시겠죠. 사진 데이터를 양질의 사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근데 이제 쓸 거 다 써먹은 거예요. 더 이상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내렸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부자 증세를 하고 있죠. 미국도. 미국은 지금 좌파가 집권을 했습니다. 대기업 증세라는 거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은 돈을 많이 풀 건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기업한테 가져오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가진 자들, 부자들, 권력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전가시킵니다. 누구에게? 빈자에게. 지금 보세요. 구글 포토 쓰는 사람들 돈 내라고 하죠. 얘들이 돈 내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데이터 센터 비용 그리고 증세의 비용을 니들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글은 이걸로 하락할 일은 없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겠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구글 포토에 락인이라고 하면 약간 락인이 뭐죠? 거기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게 된 거죠. 뛰는 아파트는 폭이 빌라가 더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뛰는 아파트가
우량주라고 해볼게요. 빌라, 스펙 우선주라고 바꿔보세요. 그럼 똑같죠? 예. 아파트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겁니다. 빌라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우선주랑 스펙주가 뛰듯이 아파트도 비주류 시장인 빌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빌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빌라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요.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를 사는데 뭐 거기 재개발을 한다, 뉴타운이 들어간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빌라 자체는 황금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빌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 종부세 기준이 걸린다, 공시지가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빌라로 가고 있는 거죠. 투자처가 없으니까 빌라로 가는 겁니다. 빌라 투자가 끝나면이 문제죠. 그 뒤에 다시 아파트가 랠리를 하느냐, 요 문제가 남는 겁니다. 바이든이 10년간 4천조 원 증세한다, 슈퍼 예산안 공개 보시면 뭐 이미 알려진 대로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를 올리고요. 예, 저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저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죠? 요금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부자들 증세한다 꽃이다, 부자들 다 뜯어내야지, 이런 로직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자,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발표된 건 다 좋게 나와서 지금 미증시는 하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하락할 법도 한데 하락하지 않고 있다. 율라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이걸 찾아보진 않았어요. 관련 바이오주들이 그런 논문이 발표됐다, 또는 뭐 패널이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예, 오랜만에 왔잖아요. 지수는 신고가 영역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자, 이 코스피 일봉입니다. 보시면 프로그램 안 켰다. 자, 보시면 지금 신고가 영역이, 신고가는 여기로 보는 게 맞죠. 예, 윗꼬리 떼고 윗꼬리까지 하면 여기다. 예, 비슷합니다.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 거래량은 좀 의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다이버전스가 뭔지 아시죠? 다이버전스, 예, 발산이란 건데요. 자, 지금 이게 RSI입니다. 밑에 RSI인데 여기가 어디죠? 예, 여기죠. 여기 대비해서 여기 올랐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RSI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표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상 다이버전스는 악재입니다. 네, 악재입니다. 악재.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거의 횡보하는 걸로 뜨는데 지수는 떨어졌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여기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장 경계하는 흐름입니다. 뭐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하락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랄까, 다들 그렇게 투자를 해요. 기술적 분석상. 자, 그 기술적 분석 좀 볼게요. 자, 지금 20선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S-OIL이 20선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0선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칼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안은 더 심해요. 현대위안은 20선 닿자마자 양봉 2개 뽑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양봉이 중요한 게, 여기 프로그램 매수가 보이시죠? 예. 프로그램 매수가 폭등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일부러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 타이밍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했다, 이 타이밍에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했다, 이 타이밍에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했다. 21선에서 강제적으로 반등시킨 겁니다. 너무 칼같이 반등해서 이상했어요. 네, 이상했습니다. 굳이 이래야 되나. 사실 현대위안은 제 주력 종목이고 S-OIL 현대건설은 우리 사장님 주력 종목입니다. 지금 그 수익률이 상당하죠. 그래서 사실 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낙폭 과대로 해서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얘들은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얘들은 반사이익을 본다,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전 단기 트레이딩 했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는 또 중장기 트레이드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약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칼같이 반등을 해준다? 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스펙 우선주가 급등 나가는 장세입니다. 현재 스펙주가 최근에 난리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부야에 걸려서 하한가 가다가 다시 상한가 가다가 막 왔다 갔다 난리 쳤습니다. 오늘 대장주였던 삼성 스펙 4호는 거래 정지였죠. 대장이 부재했을 때 막 또 돈이 몰렸어요. 이게 돈이 갈 곳을 잃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스펙주를 매수했던 작전주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사를 살포하는 거예요. 스펙주 뭐 상승 중 이게 막 폭등한다, 스펙주 투자 주의한다, 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는 뉴스 같으세요? 아닙니다.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뉴스예요. 사람들이 스펙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뭐 회사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스펙주 상승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자, 그리고 예전에 우선주, 스펙주 우선주가 날뛰면 고점이다 라는 격언이 있었어요. 이런 뉴스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우선주가 날뛰면 고점, 증시 격언은 또 현실화되나? 이런 타이밍이 있어요. 예. 이때도 약간 트랩 스윙 발생했죠. 고점 뚫는 척 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때 우선주가 날뛰기 시작했었어요. 우선주 돈 얼마 안 들어가죠. 그걸로 상승시키면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꼬라박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호재가 없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죠. 코로나가 회복되고 있죠. 이건 저희가 1년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현자 여러분들은 1년 전에 알았어요. 코로나는 회복될 것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든 말든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다. 2차, 3차, 4차 확산은 의미가 없다. 백신은 보급되고 코로나는 극복될 것이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도 오래 알았죠. 이거는 반드시 회복되는 악재다. 예전에 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백신 보급이 돼서 코로나가 회복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된다. 왜냐하면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같은 제도들이 있으니까 상승하지 않고 동결이 된다. 연준도 인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최근에 매파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금리 동결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재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 보급이 지연된다. 변종이 확산된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금리 인상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최점화된다. 뭐 한일 분쟁이 다시 시작된다. 최근에 독도 가지고 말이 많죠. 이런 악재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증시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수가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기술적 페이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펙 우선주가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없습니다. 시장에. 경계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된다. 사실 지수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되게 웃긴 거죠. 저도 인버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뭐 인버스를 뭐 비중 10% 태우고 이런 것도 아니고 3%밖에 안 태웠어요. 3%밖에 안 태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런 요인들이 있고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제가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인버스라는 부적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증시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잊지 말자.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매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그 매도는 영원할 수 없다. 결국엔 다시 반등한다. 이거는 코로나, 리먼 브러더스, IMF 때가 말해줬어요. 지수가 끊임없이 하락을 해도 반드시 반등하더라.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는 기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딩 들어간 것들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하지 않을 때도 계속 그 매매는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만 했지 뭐 매매는 계속 해야겠죠. 제넥신과 SK바이오팜을 매수했습니다. 쟤는 그냥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꽤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예, 지금 시즌 들어가 있고 하나투어랑 호텔신라를 좀 털었습니다. 하나투어는 완전히 털었고요. 호텔신라는 대부분 털었습니다. 보실까요? 자,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제가 계속 스윙 트레이딩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스윙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한 번, 두 번. 이게 단기 트레이딩. 자, 눌러줄 때마다 매수. 20선 눌러줄 때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기술적인 페이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칼같이 반등하지? 그럼 매수하는 겁니다. 예, 이때 제 밑꼬리 바닥에서 매수했죠. 그리고 상승할 때 털고 다시 매수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최고점에 팔고 이때 당시에는요. 다시 사서 다시 고점에 팔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하락하면 꽤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호텔신라는 우상향을 탈 겁니다. 우상향을 탈 건데 추세를 많이 벗어났다. 예, 떨어지면 뭐 이렇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쌍바닥 찍을 때 제가 매수를 다시 하겠죠. 호텔신라는. 예, 우상향을 기조로 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도 똑같이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매도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죠.
이때에서 조짐이 안 좋다. 21선에서 반등을 못했다. 약수익으로 탈출했습니다. 눌러줄 때 매수했죠. 이번에 다 틀었습니다. 눌러줄 때 매수하고 이번에 고점에서 팔고 여기서 호텔실러 사죠. 하나도 안 샀습니다. 오늘 더 올랐네. 그러고 보니까 몰랐네. 이건 누구인가 아니지. 누구인까지만 하죠. 아무튼 이렇게 두 번 털고 나왔다. 스윙 트레이딩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건 늘 하는 거니까 별 감흥은 없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간단하게 보시죠. 투자자의 탁금은 CMA 잔고랑 오늘 좀 하락했는 이미지가 보이지만 견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소금 잔고는 털렸네요. 저게 4천이 넘었었죠. 많이 상환했다. 융자 잔고는 계속 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계속 신용융자 늘리라는 광고가 옵니다. 예탁증권 담보융자도 올라가죠. 제가 지금 갑자기 코가 막히네요. 그래서 말이 좀 씹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스피는 3200을 넘어 있습니다. 뭐 곡소리 날 것 같더니 3200까지 갔죠. 코스닥도 1000을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개인이 좀 팔면서 나갔네요. 근데 또 기관이 샀죠. 기관이 산 누가? 금융투자. 이건 단기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ETF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ETF는 매동에 잡히지 않습니다. ETF 매동에 잡히지 않아요. 이거는 콜 매도에 대한 해지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장마판에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 시초가 상승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시초가 상승 이후에 상승을 지속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하시고요. 외국인이 또 이렇게 팔다가 결국에는 사고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뭐 나쁘지 않았죠. 이 흐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닥을 한번 찍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겠죠. 선을 긋겠죠. 실시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등하는까지 봅니다. 그럼 여기 바닥을 잡았구나 라고 해서 반등할 때 이쯤에 들어가겠죠.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기다리면 이쯤까지 기다리겠죠. 근데 여기 뚫고 내려왔다. 자, 추세가 실패한 겁니다. 이러면 단기 트레이딩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시도해 봐야겠죠. 지수 트레이딩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5분봉으로 봐요. 5분봉으로 바닥 찍고 역머리 어깨 찍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서 삽니다. 오늘 수익 받겠죠. 전업 투자자 하면 이렇게 할 거다. 비중을 굉장히 많이 태워서 1, 2%만 먹어도 되겠죠. 하루에. 프로그램 짜도 되겠다. 이런 건. 시간에는 좀 올랐고요. 야간 선물도 상승 중입니다. 자, 이제 미증시는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스닥은 조금 위험해 보이겠죠. 근데 이코노믹 리커버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상승하고 있네요. 내일 갭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원달러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못 보던 새 굉장히 강세로 바뀌었죠. 1100원이 깨지면 코스피는 신고가를 뚫고 있을 겁니다. 그 신고가를 뚫을 때 기술적으로 페이크가 발생하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동안 방송을 안 찍었습니다. 바쁘기도 바쁘고요. 주말에도 출근했고 퇴근도 늦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신나지가 않네요. 이제 방송을 찍는데 예전에는 좀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신이 났는데 지금 좀 신나지가 않네요. 사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봐도 되게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회사를 퇴근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알면 진짜 폴짝 뛰겠죠. 야, 얘는 뭐냐 라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